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재판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소송의 1심 선고 결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5조 원대 희대에 조입할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법원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전 현직 대법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상 초유의 소송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1심 판결 결과와 사유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대에 조입할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인은 모두 17명입니다. 소송 제기 시점인 2016년 5월을 기점으로 이인복, 김소영, 권순일 등 당시 현직 대법관 11명, 민일영 전 대법관, 당시 청주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 등입니다. 소송 제기 시점 기준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과 11명의 현직 대법관을 무더기 피고인으로 한 사상 초유의 소송. 소송 내용은 그러나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보전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1, 2심 법원은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도 재판을 더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재판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상대 소송을 낸 겁니다. 피해자가 5만 명이 달하는 사기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사유를 단 한 줄도 달지 않았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판결을 검토하느라 우리 사건은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일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를 4일 앞뒀던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들이 낸 청구를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 무게 등을 감안해 혹시라도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법리 등에 대해 깊은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게 하려고 추가 심리까지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상은 했지만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법관들이 발의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알지만서도 또 상급기관의 대법원, 최고법원의 결정이니까. 이들이 낸 소송 피고인 가운데 9명은 여전히 현직 대법관으로 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엔 소송을 낸 조입할 사건 피해자들도 피해자들의 변호인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행적과 대응 등이 담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 동안 비밀로 봉인되는데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물을 열람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잃어버린 30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들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보고 시간 30분 조작 의혹과 위기 관리 지침의 사후 변경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차원입니다. 검찰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관련법에 따라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열람한 기록물은 지난 3월 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문건들입니다. 당시 황 총리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일지 등이 사후 무단 변경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들여다본 검찰이 과연 찾아낸 것이 있을지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두 번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며 이른바 법꾸라지라고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오늘 새벽 1시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조건을 채웠다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3세판 만에 구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혐의로 영장을 계속 청구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앞에 두 번의 기각 상황을 한 번 더 복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구속영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지난 2월 19일 청구했는데요. 당시 영장 청구 사유는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그리고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한 4가지 정도의 혐의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영장은 검찰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혐의였지요? 네, 두 번째 구속영장은 검찰이 지난 4월 9일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혐의가 8가지로 크게 늘었는데요. 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런 1차 구속영장 사유 외에도요. 세월호 수사방해 관련 위증, 그리고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또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당시 우 전 수석은 검찰 청사를 유유히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말까지 건네는 여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안도와 자신감의 발로였던 것 같은데 어제 세 번째 영장 심사 출석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는 우병우 전 수석 세 번째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서 취재진들이 아주 많이 몰렸는데요. 예. 제 기억에는 어제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0여 명이 넘었었어요. 예. 굳은 표정으로 우 전 수석이 출석을 했는데 불법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 한마디만 하고 곧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우 전 수석의 이런 모습에서는 좀 검찰 징그럽다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엔 좀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점심도 거르면서 5시간 넘게 진행됐었고요. 그렇군요. 일단 구속돼 신병이 확보가 됐으니까 검찰도 좀 안도의 한숨을 돌릴 것 같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 일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좀 깁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요.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넥슨이 강남역 인근 땅을 우 전 수석 처가에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의혹을 수사하던 이석수 대통령직 속 특별감찰관이 쫓겨나듯이 사직을 했었고 우 전 수석은 건재했었죠. 네.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직후인 11월 6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을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으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당시 우 전 수석은 아마 레이저 눈빛으로 취재 기자를 쏘아봤고 예. 검사 앞에서 팔짱 끼고 웃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돼서 황제 소환 논란으로 여론의 엄청난 질타와 함께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었고요. 네.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검은 올해 2월 18일 우 전 수석을 두 번째 소환 조사한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각됐고요. 예. 특검이 활동을 마치며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4월 6일 검찰 특수본이 우 전 수석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벌여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요. 검찰은 이후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검찰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4번째로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때 우 전 수석은 기자들 앞에서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묘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또 끌었고요. 예. 지난 10일 비공개로 검찰의 5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요. 다음 날 영장 청구, 오늘 새벽 영장 발부까지 1년 반을 끌어온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긴 수사 일지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검찰은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봤는데요. 이번에도 영장이 아마 기각됐으면 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게 중평이었습니다. 예. 일단 검찰은 우전수석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서 그 국정농단 적폐수사에 커다란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동시에 새로운 수사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예. 당장 우전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그 조직위원장 동향 파악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권 실세 중에 실세였던 우전수석의 위치를 감안하면 그의 이 같은 진술 여하에 따라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로도 아마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황제 소환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극히 이례적인 동일 인물에 대한 3번의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검찰과 우전 수석의 수싸움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수정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법, 오늘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나요? 이번 권익위 의결로 사교나 의례적으로 허용되던 선물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는데요. 네.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되어 선물할 수 있게 됐고요. 예.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하완이나 조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대로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금액이 좀 조정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게 된 배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예.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고요. 예. 이번 권익위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는 그런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대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권익위가 의결을 하게 되면 바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건가요? 네, 시행령의 경우는 주무부처가 법안을 위반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포되게 됩니다. 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절차들을 다시 다 거쳐야 됩니다. 법안 이름이 부정청탁금지법이잖아요. 네. 이 부정청탁과 청탁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모든 청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들을 전달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은 정당한 청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 형벌부과 또는 병역 판정 등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의 액수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직무 관련 여부나 또는 기부, 후원 그런 어떠한 명목을 떠나서 예. 동일인에게 1회당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거나 또는 요구,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현금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요즘 보면 그림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를 또 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현금뿐만 아니라 도자기, 그림 이런 것들도 금지 대상입니다. 최근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예, 이런 이유는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려움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자기나 그림 같은 경우도 음성적으로 또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뇌물과 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수수 금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로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벌이 된다면 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예,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고요. 예.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정청탁금지법이 내수 침체를 촉발하고 이 사교적인 범위를 너무 좁힌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이런 내용도 좀 포함될까요? 예, 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예.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 업종의 경우 총 생산량이 0.019% 감소했고 총 고용은 0.0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른다 그러면 그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권익위원회의 개정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현실을 감안한 개정안을 낸 만큼 부정청탁금지법이 잘 운영이 돼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0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재산은 45억 1천여만 원, 민 후보자의 재산은 26억여 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올해 보호관찰관상과 올해 교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보호관찰관 3명과 우수 소년원 교사 3명을 시상했습니다. 부산 보호관찰소 임민규 책임관과 대구 소년원 김영용 교사가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18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입법정책 포럼에서 김회숙 처장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를 주제로 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법제처가 추진해온 법령 정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8일 변호사회관에서 청년 변호사와 로스쿨생 등 법학도를 대상으로 법과 오늘을 주제로 한 시리즈 강연회를 엽니다. 법조계와 오늘, 로스쿨과 오늘, 여성 법조인과 오늘 등을 강연합니다. (12월 15일)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